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테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벽에 살짝 비가 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오는 길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예,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면서 네. 일주일 제대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첫 번째, 오늘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러시아 백신 도입될까 국내 관련주 지난번에 한번 짚었을 땐 들썩했다면 오늘은 들썩합니다. 네. 먼저 관련주부터 살펴볼게요. 이야, 이화전기 24%, 이트론 17%, EID 16%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휴먼스 관련주들이 조금 묶였다면 네.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데 네. 일단 이슈를 잠깐 제가 짚어보자면 국내에서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을 가지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일단 세계에서 한 60개국은 오케이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도 좀 가능성을 열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백신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네. 이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월, 3월에 사실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은 EID하고요, 네. 이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종목들이 뭐 300원, 400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또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은 이슈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네. 기존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휴원스 글로벌 이약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과열 상태에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휴메딕스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슈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토종 백신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마지막 단위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이 언급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건 당분간은 이런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휴원스였습니다. 맞아요. 네, 휴원스라는 종목하고요.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인데요. 먼저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인데요. 두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십사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HTS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가요. 지금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적절하게 한 절반 정도까지는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지 않겠냐, 퀘스천 마크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시약 관련해서는 기존 이제 대정화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정화금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만한 어떤 세력의 의도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대정화금 보셔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 네. 휴메딕스. 네, 휴메딕스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보다는 EID라는 종목하고 이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시가총액도 작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시장의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말씀해 주셨듯이 2월 달과 3월 달쯤에 뭐 EID, 이트론이 뭐 200원, 300원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덧 1,000원을 넘어서서 1,200원을 넘어서서 진짜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흔히 말하기로 정치 테마주급으로 변동성이 커서 나는 이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주신 종목이 휴원스 글로벌, 네. 대정화금, 네. 마지막으로 휴메딕스
딕스까지 네, 이렇게 네. 살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흐름 그렇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곽용훈 부장이 가지고 온 테마 그럼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네. 바람에 건설 기계주 이제 꽃길 열릴까라고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이랑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게 이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종목들이 살짝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건설기계 쪽 하면 뭐 네.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많이들 생각하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네. 종목들이 맞을까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이미 많이 알려진 바가 있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른 팩트이긴 하지만은 또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했죠. 그래서 뭐 많은 관련된 종목, 진성 TC도 있고 뭐 DY 파워도 있고 네. 이 관련된 종목들도 쭉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 하면은 기업 자체에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차트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차트가. 그래서 지금 하방을 좀 확보하고 1,850원인데요. 에너지가 이제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인적 분할이 곧 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또 이렇게 총회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할 텐데 합병 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이슈가 있는 이상 주가의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구분되는 거죠. 투자회사하고 사업회사로. 자, 그러면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으로 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일축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단번에 뭐 현대건설기계와 합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하지만 기업 내에 합병 시너지 효과가 추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합병이지 않는 분할 이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굴착기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야기가 들려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왜 분명 너무 좋다고 하는데 주가의 반응이 이렇게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오늘부터 좋습니다. 네. 곽 부장님이 말씀하신 이 날부터 좋을 네.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서 계속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 종목 들어보죠. 오늘부터 좋은 이유는 네. 뭐냐면 이제 가격적인 전략에서 예. 지금 상당히 좀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 잡으시면 된다는 네.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현대건설기계예요. 현대건설기계요. 예. 이거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합병은 아니지만 네.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제 대장주로서 주목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도 차트 보면서 한번 네, 이야기해 차트 주세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HTS입니다. 제가 지금 줄을 쭉 꺼놨는데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 개념으로 해서 상단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그 상방향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인프라 관련된 내용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추후에 또 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서서히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개념으로 진행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고점이라서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고점 부분에서 만약에 일정 부분 사셨는데 밑으로 빠지면은 추후에 추가로도 사주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쭉 올라가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추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뭐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흐름 체크해 보시고 현대건설기계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좀 날씨가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어둡더라고요. 금요일이고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또 활기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테마 가라 곽용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슈앤뷰 마칠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가량, 코스피도 2포인트가량 플러스로 전환해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 선물로 지금 올린 거기 때문에요. 금요일이고 선물 시장 끝까지 좀 주목하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